IT,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속의 다이나믹 코리아로 자리를 잡은 대한민국이 올해로 건국 65주년을 맞았습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75%가 대한민국 건국일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자유와 번영의 손길이 머문 지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자유민주 나라인 대한민국의 기원은 언제일까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면서 한반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다시 격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휩싸였습니다. 1945년 12월 28일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에 통일 정부를 수립한다는 합의를 했는데요. 이승만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친탁 통치가 시작되면 소련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결국 한반도는 공산화가 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히틀러가 항복한 직후부터 소련은 동부 유럽에 위성국들을 세우게 됩니다. 스탈린은 1945년 9월 20일 북한의 공산 정권을 수립하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1946년 3월 20일 서울 덕수궁에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호남 지방 순방 도중 그 유명한 정읍 발언에서 남한 과도 정부의 필요성을 비췄는데요. 그것은 폭탄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이미 1946년 2월에 사실상의 정부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들어섰는데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 소련군이 북한에서 이룩한 변혁적 조치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이승만의 주장이었습니다. 여운형,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파 인사들이 주도하여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를 수립했습니다. 한편 이승만은 좌우합작을 반대하며 정부 수립 문제를 미국 정부와 유엔 총회에 직접 호소하러 미국에 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좌우합작으로 동유럽 국가들이 공산화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눈여겨본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그 위험성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하와이를 거쳐 12월 7일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정부 수립을 위해 한국 문제를 미소 공동위원회로부터 분리하여 유엔 총회에 상정해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이 미 국무부에 제출한 서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남한에 과도 정부를 세웠다가 이후 남북한 총선거를 통해 통일 정부를 세운다는 것, 그리고 소련군이 북한에서 철수할 때까지 미군은 남한에 주둔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유엔 총회 본회의는 한반도에서 유엔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해 남북 통일 정부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한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선거를 치렀습니다. 헌법은 7월 17일 국회에서 공포됐고 국호는 투표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결정됐습니다. 새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 독립선포식을 거행하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65년 전 오늘은 외세의 도전과 안팎의 혼란을 물리치고 대한민국을 건국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로 헌법에 담아 대한민국이 출범한 것이야말로 오늘의 번영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던 첫 걸음이었습니다. 건국 아버지들의 현명한 선택과 피땀 어린 노력으로 비롯된 대한민국 건국이야말로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 아니었을까요?